이정우 선수는 4월 13일 원정 경기에서의 홈런 이후로 28일이 지난 시점에 시카고 컵스의 전용구장인 리글리 필드에서 올해 시즌 4번째 홈런을 성공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사실상 지난 10경기 동안은 인상적인 장타를 보여주지 못해 다소 섭섭했지만 금일의 홈런으로 인해 팬분들의 목마름을 완벽히 채워주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기대감은 당연히 이정우가 그간 보여왔던 탁월한 실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팬들의 비합리적인 요구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부터는 이정우의 찬란한 활약상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정우의 다양한 타격 지표들이 조금씩 내려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 타율은 .333으로 총 132타수에서 40안타와 함께 OPS 0.84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격 성적은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여왔죠. 최근 10경기에서는 36타수 중 8안타에 그쳐 점이 2위 타율을 기록했고 5월에 들어서는 5경기에서 16타수 4안타로 타율이 .188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할의 시즌 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이정우는 이틀 전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로 연속 안타 기록에 제동이 걸렸으나 오늘의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다시금 안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올해 시즌 36경기 참가로 40안타라는 멋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리그 내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와 단지 한두 개 차이였으나 지금은 그 간격이 5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정우에게 이번 시즌은 진정한 신인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시즌에는 전체 162경기 중 겨우 37경기만 출전했으니까요. 맞붙었던 팀도 9개 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와 리글리 필드 구장에서의 체험은 모두가 첫 경험인 셈입니다.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힘쓰는 동시에 미국 문화와 팀 동료들과의 적응을 위해 재활 중에도 팀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경기에 임하는 심리적 상태가 안정되었고 원래 정신력이 강한 선수였지만 미국에서도 본인만의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요즘 힘을 못 쓴다는 소문이 있으나 여전히 예상치를 넘어서는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KBO 시절에도 시즌 중간에 부진한 시기가 있어도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기에 이정우의 지지자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정우에게 메이저리그 MVP 수상을 바랐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정우의 화려한 활약상은 이미 샌프란시스코 팬층을 넘어 미국 전역에 널리 알려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정우는 어제 경기에서 상대편의 핵심 투수를 만나서도 안타를 기록했고 팀이 패했으나 샌프란시스코 자체가 무너질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시카고 컵스와 같은 강력한 팀을 상대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컵스는 불펜과 내야 수비 부문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상대할 시카고 컵스의 투수는 레이로 올 시즌에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속구를 던지는 투수는 아니었지만 정확한 제구력을 갖춘 우투수였죠. 하지만 냉철하게 그의 전체 경력을 살펴보면 정말로 뛰어난 투수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커리어 평균 자책점은 4점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올 시즌에 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는지는 실제로 경기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번 타자 야스트림스키는 첫 번째 공을 노려 뜬 공으로 아웃되었고 2번 타자 아담에스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 다음 이정우가 타석에 등장했는데 이정우에게는 다양한 구종을 혼합하며 투구했고 괜찮은 공을 던지지 않아 볼카운트가 3볼까지 올라가면서 한참 만에 볼넷으로 진루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컵스 투수는 이정우의 도루 기술도 염두에 두고 있어 쉽게 볼넷으로 보내지 않으려 했고 최종적으로 풀카운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5구째 중앙으로 들어온 95마일 속도의 공을 쳤으나 정확하게 맞지 않아 파울이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여전히 풀카운트 상황이었고 이정우는 6번째 예기치 않았던 볼을 그냥 바라보며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전 오전 시합에서는 1회부터 안타를 기록해 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는데 최근 몇몇 경기에서는 1회에 연속으로 아웃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첫 공부터 과감한 스윙을 시도하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정우의 타율은 현재 .312인데 만약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치지 못하면 .308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죠. 샌프란시스코는 어제 힘없는 패배를 당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내야 수비 실수로 인해 자체적으로 패한 것일 뿐 팀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2점을 선취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고 컵스의 홈 관중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 벌랜더는 2회까지 실점 없이 훌륭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회에 이정우가 다시 타석에 나섰습니다. 아다메스가 중전 안타로 베이스에 나가면서 이정우의 집중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레이는 이정우에게 외곽으로 공을 던지려 했으나 연달아 2개가 볼로 판정받았고 마치 이정우와의 대결을 회피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패스트볼은 볼처럼 보였으나 심판이 스트라이크로 판정해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레이는 이 시점에서 이정우를 상대로 패스트볼을 던져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정우의 약점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같은 구종을 고수하는 듯했습니다. 네 번째 공에서도 레이는 패스트볼을 선택했습니다. 이정우는 이 공에 완벽한 풀스윙을 보여주었고 170km 위 놀라운 속도로 날아간 공은 리글리 필드 외야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이 되었습니다. 와, 점수 차이를 더욱 확대하는 통쾌한 홈런이었습니다. 28일 만에 성공한 홈런이었고 이정우도 매우 기뻐하는 시즌 네 번째 홈런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지난 시즌 5월에 부상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번 5월에 타격이 둔화되면서 5월 이정우에게 불리한 달인가 싶었지만 이정우에게는 부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4에서 0, 이정우는 2홈런으로 2점의 타점을 추가했고 득점도 올렸습니다. 레이가 이정우에게 93마일 패스트볼을 던졌지만 이정우는 이미 162km 위 빠른 공도 쉽게 치는 선수인데 93마일은 이정우에게는 마치 연습용 공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가진 투수가 이정우에게 왜 4개나 연속으로 패스트볼을 고집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트위터는 실시간으로 이정우의 홈런 장면을 게시하며 바람의 도시에서 바람의 손자가 올 시즌 네 번째 홈런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벌랜더는 3회에 2점 홈런을 허용했고 4회에는 컵스의 내야 수비 실책이 일어나면서 점수는 5에서 2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컵스는 전날에도 후반에 강한 득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컵스는 다저스를 상대로도 11에서 10으로 뒤집은 경험이 있었죠. 이정우는 5회에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고 투수는 여전히 레이였습니다. 이는 정말 좋은 기회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우는 같은 투수를 세 번째 만났을 때 안타 확률이 50%를 넘어가기 때문이죠. 레이는 이정우에게 던지는 공의 패턴을 변경했습니다. 이정우는 두 번째 볼에서도 스윙을 시도했습니다. 네 번째 공이 다시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자 이정우가 또다시 완벽하게 공략해 2루타가 될 법한 타구였으나 컵스의 중견수가 놀라운 수비로 이정우의 멀티히트를 저지했습니다. 컵스의 중견수는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우의 타율은 3타수 1안타로 점삼사이가 되었습니다. 7회에 이정우는 네 번째 타석에 등장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멀티히트입니다. 컵스는 아다메스부터 상대하기 위해 우완 투수를 마운드에 올렸고 이정우가 좌완 투수를 상대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정우는 투 스트라이크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올 때마다 과감하게 타격을 시도하며 결코 만만치 않은 타자임을 입증했습니다. 투수는 98마일까지 속구를 구사했습니다. 대부분의 타자들이라면 속을 만한 공에도 이정우는 흔들림 없이 투수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수는 무려 8개의 공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수의 체력이 방전된 건 아닐까요? 구종을 바꿔도 이정우는 모든 공을 끈질기게 쳐냅니다. 9번째 공에서 이정우는 슬라이더를 완벽하게 노려쳤고 와, 얼마 만의 일인가요? 14일 만에 멀티히트를 성공시켰고 이정우의 타율은 더 상승해 .349가 되었으며 실시간으로 타격순위 8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아쉽게도 9회 말에 동점을 허용하면서 벌랜더의 승리가 무산되었고 연장전에서 이정우가 10회 선두타자로 나왔지만 안타를 기록하지 못해 타율이 337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1회에 이정우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8에서 5로 앞선 상황에서 무사 말로 이정우는 첫 공에 안타를 쳐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고 6타수 3안타의 뛰어난 성적으로 승리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팀은 9에서 5로 역전승을 거두었고 시리즈는 1승 1패가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